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이번에는 6월 공모주 아모센스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모센스는 일정이 많이 연기가 됐던 종목이고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시간이 조금 아까울 만큼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공모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간단하게 패스하셔도 무방할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센스는 신주와 구주가 되어 있는데 이 구주 매출 55만 주, 네, 이 55만 주는 대주주께서 이제 엑시트 하시는 물량이고요. 저도 55만 주 한번 바라보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일반 공모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기호를 보시면 15일, 16일 ST 바이오센서하고 일정이 겹치고요. 환불일은 2일이고 이거 제가 오타 같네요. KB증권이 아니고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들이 다 이렇게 청약이 가능하고요. 일반 배정 물량은 이렇게 69만 주가 되겠고 균등 물량은 이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비례 청약 하시는 분들은 우대 청약 한도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고객들이 다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이고요.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되는데 비대면 같은 경우는 청약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업점들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안 하고 찾아오시는 대면 계좌 개설 분들이 많으셔서 영업점이 많이 바쁘고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대면 계좌 개설은 항상 하루 전날에 하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 동의를 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14일까지 만들으셔야 되겠고요. 기업 분석인데요. 굉장히 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소재를 바탕으로 무선 충전 및 4차 산업 모듈 디바이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꿈이 많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자동차, 라이트닝, RF, 센서, GAN, 전력 반도체용 파워 모듈인데요. 물론 만약에 이거 전부 다 된다고 하면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면 대주주가 20%나 팔아 버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차폐 시트와 무선 충전 모듈인데요. 이게 갤럭시 시리즈에 이전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핫했긴 했는데 이제는 삼성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부품 납품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이런 것들이고요. 현재는 무선 충전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다. 저희 IPO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IPO로 장기로 끌고 갈 생각은 그렇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이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의무 보유 확영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아마 진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공모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필요한데, 무선 충전 같은 경우가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기술 특례를 할 만큼의 기술력이 있는지 좀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62%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요. 무선 충전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아주 고사양 핸드폰을 써보지 않아가지고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가 이제 기기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기기 부품들이 전자파나 이런 전류가 기계 부품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차폐 시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 전류가 못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폐 시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갤럭시 S6라고 되어 있는 게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이후로는 이제 삼성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다른 기업들, 대기업들마저도
이 기업을 사고 싶거나 이 기업의 기술을 쓰고 싶거나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이후로는 이렇게 회사에서 내세울 만한 기기가 없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런 소재나 모듈 납품업체로 전락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장동차나 5G 수소 뭐 아까 GAN도 있었죠. 전력용 반도체 관련. 그래서 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적자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장이 가능한지, 여기 보시면은 이익잉여금도 이미 바닥이 났고요. 여기 있었던 것도 이익잉여금이 바닥이 났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비율도 더 줄어들고 있고 자산도 줄고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계속 안 좋아지는 편이고 160억 원 이제 적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자본잉여금이 얼마 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서, 네, 기술 특례 상장은 이제 한동안 상장되고 난 뒤에 상패나 자본 잠식으로 상패가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본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적자가 폭이 크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요게 계속 그 적자가 나게 되면 이 자본금까지 까먹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딱 봐도 지금 160억이고 12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정도의 저점폭이 나오게 되면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 주식이라면은 이제 자본 잠식이 되게 되면 이제 상패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재무제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이 더욱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사실 좀 여기에 또 시간을 써서 분석해야 되나 생각은 들었지만 하나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보면은 이거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매출액이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92억인데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예상 매출액을 840억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못해도 대충 감이 나오시죠. 이 4분기로 나누면은 4개 분기로 나누면은 1분기당 한 200억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1분기가 좀 비수기라고 해도 그래도 한 150억 정도는 나와줘야 예상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90억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액 자체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보시면 단기 손익은 작년에 1년에 160억이었죠. 여기 또 역시 20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적자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좋지 않은 재무제표고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또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통가는 주식 수량을 보시면 이게 특이한 부분이 벤처금융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벤처금융은 이렇게 의무보유 하격을 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존 주주들이 아니라 벤처금융이 100만주 가량을 이제 엑시트 하려고 지금 딱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물론 중에 8.9%가 유통으로 풀리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많은 것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비상장 거래를 보면 이렇게 한 번에 25,000주를 다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뭐 아예 없고 팔겠다는 사람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모 가격 밴드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격이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 하지만 전체 비율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사 기업들과 비교인데요.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했는데 퍼가 18로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퍼는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자 기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이제 이때까지 적자라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내후년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2021년도가 적자가 되더라도 22년도는 좋아지겠지. 23년도는 좋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적자를 적자로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2021년도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암호센터는 몇 년도 기준을 했을까요? 네, 바로 23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추정 단기 순이익을 적용을 한 겁니다. 202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번대요. 순이익이 120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60억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된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업 공개 결정 이유는요. 일단 차입금을 상환한답니다. 뭐 안 좋죠. 재무제표가 안 좋으니까 요 공모 자금으로 갖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설 투자하고 연구개발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투자비를 상당히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그 상용화가 빨리 될지는 사실 그 업계 전문가들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기술력이 좀 인정받는구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정을 많이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죠. 계속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래서 총 4번의 정정신고서를 했는데요. 자, 정정신고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은 이렇게 증권신고서를 내어서 요거를 심사해가지고 증권신고서를 잘 냈고 하면은 이제 IPO 즉 공모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증권신고서 내용이 좀 허접하거나 아니면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하거나 할 때 금융당국에서 야 너 이거 내용 이상해 다시 한번 더 보충해봐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안 맞거나 거짓이 있거나 뭐 중요한 상황이 빠졌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대부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4번을 제출했다. 이것만 봐도 매력도가 떨어진다. 자, 어떤 내용이냐? 여기에 보시면은 차입금 증가 관련 위험인데 이게 지금 투자 설명서의 핵심 위험 설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위험한지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단기 차입금 증가의 내용을 뺐나 봐요. 그래서 1분기 것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연기되면 이런 것도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 자기들이 스스로 안 넣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이것도 수정이 한번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1분기를 뺐다가 넣으라 할 때까지 또 안 넣나 봐요. 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추가되어서 또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4월 2일날 정정증권신고 제출, 4월 23일날 제출, 5월 17일날 제출, 5월 18일날 제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완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많이 보완이 필요했다라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암호센스는 일단 일정이 연기된 것부터가 사실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싸다면 언제든지 IPO는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 저는 기술 특례 상장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례 상장을 안 할 거고요. 균등은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이 잘 나오면 한번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일단 매력적이지 않다. 두 번째, 구주 매출이 20%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미래가 이렇게 밝고 2023년도에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면 굳이 엑시트 할 필요가 있느냐, 대대주가 지분을 팔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 요런 전력들을 봤을 때 좀 기업의 역량이 좀 그러니까 뭐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또 그냥 이건 제 감정입니다. 감정.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봤을 때 저는 일단 비례는 안 할 것이고 기간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은 균등만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균등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사실 오비고 같은 경우는 사업 모델이 좀 매력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을 못 느꼈어요. 이 기업은 기술 특례 선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이게 제 생각이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거는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대박 파파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